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제도 예고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방송인이 이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에 입은 만한 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자주는 모시질 못하죠. 워낙 바쁘셔서. 그래도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하면은 수십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에서 팁을 얻고 또 앞으로의 전망, 분석 이런 것들을 다 우리 통해서 듣는데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그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서 변호사님 언제 나오세요? 왜 2주에 처음에는 제가 2주에 한 번 격주로 나오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2주에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달도 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주 하셔서 제가 오늘도 재판이나 뭐 분주하신데 제가 아주 이렇게 거의 모시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좋아하시니까 저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의미가 있고요. 네, 오늘도 서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 여의도 정치판, 여의도 전국의 흐름 이것을 추적을 하고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망까지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아마 이미 아셨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연설이 오늘까지 여진이 있는데요. 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당초 원고에도 없는 내용을 쑥 집어넣는데 물론 뭐 다 계획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원고에는 내용을 뺐다가 집어넣는 그런 또 꼼수를 부렸는데요. 네, 이재명의 진위 속셈, 노림수 이것을 우리가 청해서 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는 어제의 이재명의 변장술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 문제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네. 전 나누어 봐야 된다. 첫째는 이제 그 포기하겠다는 게 그 진심인가? 네. 아니면 이제 그 또 거짓말인가? 이걸 이게 첫째 따지보고요. 네. 두 번째 진짜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럼 이게 그 노림수, 꼼수가 의도가 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저는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그 포기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그 거짓말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명이가 포기하겠다. 이걸 이게 벌써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 대선 때도 하고 총선 때도 하고 계속 했는데 이번에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FC에 또 방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라면 이게 그 믿겠지만 이재명이는 이제 그 당군 일의 최대 거짓말쟁이입니다. 단군이래. 네. 최대 거짓말쟁이에요. 네. 따라서 저는 지금은 이제 그 뭐 혁신 쇼한다고 네, 혁신 포기하겠다 이렇게 그 할지 몰라도 진짜 만약에 영장이 왔을 때 네.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다. 왜 그때 가서 이게 또 검찰이 날강도직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네.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99.9999 9가 4개라는 게 중요합니다. 99.99. 99.9999는 네. 이게 거짓말이고 나중에 다시 말을 바꿀 거다. 근데 만에 하나 0.0001 네. 만에 하나 진짜 포기한다면 그 의도는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거짓말일 확률이 99.9999 4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털끝만큼도 그게 진심에 담겨 있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변장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카멜레온 같은 변장을 참 잘하죠. 요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정말 위기 상황이면은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바로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짓말로 지금 위기를 타게 했다라고 하는데 실끝만큼의 진위 요거는 그 다음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지금 상황에서 그럼 바로 질문하는 게 낫겠군요.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기가 쉽게 자 만일에 그야말로 터럭 같은 진심이 담겨 있다면 왜 발표를 했을까? 왜 이 시점을 택해서 이 대국민 선언에 가장 집중이 돼 있는 대표 연설을 통해서 했을까? 요 털끝만큼의 진심이 있다면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만에 하나 네. 만분의 0.0001 만에 하나 진짜 이제 포기해서 나가겠다. 네. 이렇다면 이게 저는 세 가지 꼼수가 있다 봐요. 아하.
세 가지 꼼수로. 네. 첫째는 이제 바로 이제 혁신 쇼하면서 퇴진론이 많잖아요. 그렇죠. 혁신, 퇴진. 퇴진, 네. 이재명 퇴진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러면 이게 퇴진론이 좀 수그러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 이렇게까지 하는데 혁신하려고 그렇죠. 물러나라기 네. 좀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제 퇴진 요구 여론을 좀 가라앉힌다. 이런 이제 첫째 의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현실적으로 이게 방탄이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1년 내내 핵이 열이 됩니다. 여름에 핵이 열기도 어렵죠. 네. 그다음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네. 또 이게 방탄해 줄까요? 저는 만약에 또 표결하면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봐요. 아하. 옛날에도 이제 139명이 그렇죠. 찬성했잖아요. 그렇죠. 139대 138. 예. 근데 이번에 표결하면 박광원 이분에게 비명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과돼 버리면 오히려 이게 더 이재명으로서 위기죠. 왜 국회에서까지 통과됐으니까 네. 오히려 이게 더 위기잖아. 현실적으로 방탄이 쉽지 않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법원 판사를 한번 믿는 중요한 게 김명수 체제인데요. 네. 지금 중앙지방법원장이 김정중 이분이 우리 중앙지방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네. 판사들 직선제로 법원장이 됐어요. 아, 예. 전라도 나주입니다. 나주군요. 김명수의 가장 오른팔이에요. 아.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예. 이분이 되면서 영장 담당 판사 3명을 전부 이게 좌파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올 거는 백현동, 네. 쌍방울, 정자동이잖아. 네. 이거 지금 이게 법원장도 전라도 김정중 좌파 우리법연구의 핵심 바뀌어 있고 판사도 바뀌니까 한 번 이게 붙어볼 만하다. 네. 내가 이게 판사 앞에 가서 한번 해봐도 이게 잘하면 이게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내가 도망갈 것도 아니고 아. 나 이게 불체포특권 그 포기하고 왔지 않냐? 너 증거인멸할 거 없다. 그렇죠. 이러면 이게 본인이 볼 때는 이 법원에 가도 승부할 만하다. 네.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이게 먼저 포기하겠다. 선수를 쳤다. 결국 이제 퇴진 요구를 가라앉히고 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이제 피해버리는. 그렇죠.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승부해도 이미 중앙지법이 다 영장이 좌파로 바뀌어 있다. 네. 이런 게 의도로 당당하게 포기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쇼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 제 방송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법에 국회의원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6월 말이고 7월, 8월 중순에 한 열흘 정도 이 국회 휴지기가 있다면서요? 그거 빼놓고는 계속 국회가 회기를 열릴 텐데 일부러라도 그렇다면은 이 선언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지만 법조항이 그대로 있으면은 검찰이 영장을 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시 그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 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 스스로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손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예컨대 또 다시 부결을 물론 가결될 가능성은 높다고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의원들 쪽에 또 시그널을 계속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선언 자체가 실효성이 뭐가 있느냐? 예. 정말 트릭 아닌가 하는 법조항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내려놓기 만의 발표를 위한 발표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눈속임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 혼자서 못해요. 그렇죠. 이 불체포 특권은 이제 의원의 특권이면서 네. 동시에 국회의 특권입니다. 국회 특권. 네. 따라서 이제 회기 중일 때는 무조건 이게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표결해가지고 과반이 안 되면 가고 싶어도 법원에 못 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 야, 나 여기 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 네. 통과시키 달라. 네. 이래도 이게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가 네. 만약에 부결돼 버리면 어차피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간 거 아니냐? 그렇죠. 뒤에서는 부결 작업하면서 그렇죠. 앞에서는 네. 이게 가겠다고 맞습니다. 이런 또 쇼를 벌일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판단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진짜 진정성 있게 가겠다면 네. 예를 들어 이제 당론으로 찬성을 당론으로 정확하게 정하든지 그렇죠. 당론으로. 아니면 네. 이게 회기를 중단해서 회기 중이 안 되면 바로 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회기를 갖다 다수당이니까 그렇죠.
안 할 수가 있잖아. 네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야지. 네. 그냥 막연하게 나 포기하겠다니까 이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회기를 포기하든지라고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예. 강원랜드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 이거나 기대지 않겠다라고 양당의 원내대표와 같이 상의를 해서 요거 회기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검찰에 출두를 해가지고 영장 실심사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 판결로 돼 있는 게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진정성 있게 당신이 불체포 특권을 내놓는다면은 그런 식의 구체적인 디테일 보관을 내라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말로 말을 위한 말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그것도 참 그 쇼맨십이 기자들한테 배포한 원고에는 그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즉흥적으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효과의 극대화 그리고 나는 정말 결연하게 앞으로 싸우겠다라는 것을 당초 1차 원고에는 빼고 자기가 들고 가는 원고에는 집어넣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것을 태연하게 합니다. 참.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런데 여러 이제 이유가 꼼수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근데 가장 아마 이재명이 믿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네. 내가 이게 포기하고 판사 앞에 가서 심사 받으면 네. 그래도 이게 기각되지 않겠나. 이게 가장 큰 이유 같아요. 네. 지금 이게 그 이재명이 주위의 변호사들요. 제가 많이 만나 보면 네. 야 이게 뭐 구속되겠나.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백현동은 김인섭 씨가 딱 잡아떼고 있고 그렇죠. 김인석. 그다음에 쌍방울은 이화영 부지사가 딱 잡아떼고 있고 그렇죠. 정자동도 이제 그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는데 네. 황승택이나 다 잡아떼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직접 돈 받은 증거도 없고 아하. 뭐 그리고 이게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에 포기하고 왔는데 영장 발부 안 됩니다,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위의 변호사들이 전부 이재명한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뭐 혁신 폼도 좀 잡고 네. 나가면 이게 진짜 만에 하나 검찰이 청구했을 때 기각된다, 발부되겠나 네. 이런 게 그 생각에 저는 포기했다고 보는데 네. 이게 큰 착각일 겁니다. 아하. 아마 이게 큰 착각일 겁니다. 가보면 이게 이재명이가 저는 저번에 대장동 위례 FC도 네. 받았으면 발부됩니다. 만약에 법원에 가서 실질서 받았으면 발부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요. 네. 워낙에 증거도 많고 지금 이게 쌍방울만 하더라도 북한의 800만 불 이게 뇌물입니다. 예. 제3단 뇌물. 네, 네. 자기 방북 대가 300만 불. 그다음에 백현동도 이거는 이게 분명히 로비에서 김인섭이 네. 해준 게 분명하거든요. 엄청난 이게 3,600억의 배임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폼 잡다가 교도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진짜 실질 한 받으러 가보세요. 예. 본인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하. 혐의가.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새로운 증거라든가 뭐 증인 이런 것들을 턱 내놓을 수가 있겠군요. 그죠? 그럼 네. 그 주위에 그 변호사들 참모들 지금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정진상이 변호사가 세 명이 네. 다 국회의원 출마거든 이번에. 아. 조상호부터 조상호. 뭐 이근태 전부 다 이게 김모 여자 변호사 다 출마합니다. 현근택. 예. 아하. 그러니까 현근택이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고. 예.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그 정치인들이 지금 이게 돈을 원가로 해줘요. 변호사비를 안 받고 그렇죠. 거의 사실상 공천을 받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정진상 변호인 3명이 다 출마한대. 아. 그래서 이번에 김칠준 변호사로 바뀝니다. 아하. 그 민변 부회장. 예. 정진상이가. 네, 김실중. 그다음에 그 김용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갖 듣기 좋은 아부많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전부 다 이게 무죄가 100% 확실합니다. 예. 정지상이도 무죄입니다. 김용도 무죄입니다. 대표님 절대 이게 뭐 처벌 안 됩니다. 흔들리지 이러니까 마세요. 이재명이가 좀 착각이 빠진 것 같아. 아하. 아이고 뭐 내가 이제 판사 앞에가 받으면 내가 기각되지 않을까. 결정적인 증거를 저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 예. 근데 그게 저는 착각이다. 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정진상의 변호사 3명이 다 총선을 뭐 지금 몇 면을 들어보니까 진짜 다 총선 그거는 제가 출마를 이게 조상호 변호사한테 그렇죠. 직접 확인했어요. 네. 3명이 다 출마한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저 변호사 선임에 무슨 뭐 돈을
저 받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 공천만 주세요. 공천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이렇게 변호사 역할을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그런 서로 주고받는 게 실비만 받는다 그래요. 실비만 그렇죠. 실비만. 실비만 무슨 뭐 인지대 뭐 이런 것들은 있을 테니까 그렇군요. 지금 아주 속사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한 가지 더 서 변호사님 말씀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9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이제 2달 7, 8, 9 뭐 2달 반 정도 남아 있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론 지금 아주 수족처럼 부르는 사람이 중앙지법원장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명수가 가는 마당까지 이재명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나도 이제 나가면 위험한데 지금부터라도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양쪽의 주장에 어떤 걸 더 가까이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네. 이제 김명수는 본인 때문에 이제 본인이 더 급합니다. 급하겠죠. 네. 지금 이제 본인도 그 관사 재테크 아들요. 네. 그때 그 손자 놀이터까지 만들었잖아요. 아하. 이게 바로 이제 그 자금 횡령 횡령 이런 의혹이 있고. 공금 유용 뭐 이런 거인가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임성근 부장판사. 그렇죠. 그때 이거 사표 수리 네. 안 해준 이게 직권 남용. 네. 그다음에 국회에 허위로 답변서 보냈잖아요. 허위 공문서 작성.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도 교도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미리 영장 담당을 확실하게 내 사람으로 바꿔놔야 된다. 그렇겠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0년 우리 해방 이후에 네. 처음으로 판사들이 추천한 사람 직선제로 해가지고 법원장을 뽑았다니까요. 이게 처음에 60년 역사상 60년 사람. 처음이에요. 그 누구를 자기 신복 그 나주 출신 전라도 나주 김정중 36기입니다. 네. 연소는 26기죠. 이 판사가 우리 법 연구회가 한 20 몇 프로 되거든요. 네. 이 추천한 걸 김명수가 임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원장이 영장 담당 판사 3명을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내 사람을 심어놨다. 김명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재명한테도 도움되죠. 아하. 왜냐하면 이게 자파니까. 그렇겠죠. 같은 도움이 되는 물이니까. 거예요. 이재명도 그걸 알고 이 정도면 이제 포기하고 한번 나가보자. 어차피 이게 뭐 포기 안 한데도 또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는 근데 스스로 내가 멋있게 포기하고 나간다. 아하. 폼 잡고 이런 의도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3가지 조건으로 아마 이재명이 판단을 했을 것이다. 나보고 물러나라는 이른바 비명계 저자들의 목소리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방탄 자체가 지금은 단일 대우 형성이 쉽지가 않다. 세 번째로 중앙지법에 한번 기대를 할 만하다. 왜? 맞습니다. 김종중이라는 김명수의 오른팔을 갖다 놨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세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예, 아주 여러분들 깔끔하죠. 네, 저런 마치 이재명의 머릿속을 이렇게 서 변호사님이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서정혁 변호사의 얘기를 자주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아까 세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최소한도 한 달에 2번, 3번은 좀 고정 출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기서 제가 닥달을 해도 답변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재명의 진위. 네, 지금 상황에서 조금 조금 전에 예컨대 비명계의 퇴진 목소리 이제 이렇게 되면은 퇴진 목소리가 조금 수그러질까요? 어떻습니까? 비명계와 이른바 친명계는 넘어올 수 없는 지금 강을 건넌 상태지만 또 총선이라 공천을 앞에 두고는 또 눈치를 봐야 하는 또 그런 아주 엉거주춤한 상황이 있는데 자 먼저 어제 교섭단체에서 선제 공격을 난 선빵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한 선빵을 이재명이 남겼는데 그렇다면 비명의 이재명 이 자리에서 퇴진하라라는 목소리 그리고 비명계의 조직적인 이런 그 단합 움직임이 이게 조금 약화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가 불체포도 그 포기하겠다. 네. 하니까 이제 그 원래보다는 조금 이게 소리가 약간 이게 잦아들 수도 있고 네. 또 이게 영향력이 좀 저하될 겁니다. 네. 아니 불체포특권도 포기하고 당당하게 심사 받겠다는데 그렇죠. 왜 물러나라 하느냐 이런 데 여론이 조금씩 형성돼요. 네. 특히 친명에서는 역시 이재명이다. 역시 이재명이다. 이러면서 이게 막 띄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퇴진 요구는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네. 네. 그러나 중요한 게요. 저는
어차피 이게 민주당은 한마디로 이게 수박이 두 조각 나는 게 있잖아. 네. 수박 이게 쫙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박처럼 쫙 갈라진다 봐요. 아하. 결국은 이게 두 동강 납니다. 난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낙연 곧 들어오잖아요. 네. 24일 날. 24일 날. 근데 이낙연하고 이게 이재명은요. 결국 이게 물과 기름 완전히 서로 이게 스타일이 틀려요. 그렇죠. 네. 섞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게 공천 학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게 전국 어디 가도 전부 이게 2명씩 있어요. 예를 들어 성남 중원에 가면 윤영차이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 옆에 현근태가 수박 들고 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산에도 전해철이가 있으면 양문석이가 아. 그가 있습니다. 아, 양문석이 그쪽으로 갔군요. 예. 네, 원래 통영 수박 뿌리째 뽑겠다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 이런 게 몇십 군데예요. 전부 이게 두 개 부서에 막 수박 들고 이게 뿌리 뽑겠다, 쪼개겠다 이런 거 있거든요. 아하, 예.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이번에 이낙연계는 공천에서 대학살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낙연계나 정세균 이쪽하고는 이게 이재명하고는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한 배 타고 결국은 이게 수박 쪼개지듯이 네. 당은 쪼개진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에는 그게 총선을 앞에 두고 임박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뭐 10월, 11월 총선을 조금 남겨놓고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조금은 지켜보겠죠. 지켜보고. 조금 이게 하고 지켜보고 이따가 이제 그 도저히 그 혁신 기구보 말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이재명이가 뒤에서 조정하고 김원경이는 아바타입니다. 이재명이 아바타 그렇죠. 얼굴 마담이에요.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뒤에서 혁신 기구를 움직여 가지고 차도살인 차도살인. 바로 이제 혁신 기구를 이용해서 반 이재명 세력을 하나하나 제거한다. 그렇겠죠.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좀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러면 이게 저는 반 이재명계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그 결단에 옮기겠죠. 그거는 이제 그 아마 연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연말. 시간이. 네. 처음에는 좀 지켜보죠. 아직은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이재명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처권을 내가 먼저 내려놓겠다라고 그냥 말을 위한 말을 쏟아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오염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참 이 말 많고 탈 많은 오염수. 이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염수라는 말 부적합하다. 핵폐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아주 정말 선전선동에는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사람들이죠. 네. 오염수 너무 점잖은 말이다. 핵폐수라는 말을 써서 국민들이 아 이거 큰일 났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줘라. 이거 참 최고위원회에서 이 말을 했다는데 자 민주당이 청선의 최대 이슈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도 잠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얘기한 다음에 오염수를 무려 40회나 언급을 했죠. 예, 윤석열 정부를 코너에 몰려놓고 앞으로 계속 총선까지 이 오염수 문제를 마치 광우병의 2라운드를 지금 삼고자 하는데 자, 이 오염수에 대한 민주당의 좋게 얘기하면 전략, 뭐 당연히 꼼수 전략이죠. 어떻게 우리 서 변호사님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있잖아요. 이게 이재명한테는 생명수입니다. 아, 생명수다. 이재명이 생명수예요. 이재명이가 믿을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어차피 이게 그 7월 달에는 구속영장이 올 거 아닙니까? 자기는 또 포기한다고 했고. 그렇죠. 근데 이걸 방어하려면 결국 이 이슈를 국민적인 관심을 딴 데로 돌려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정권을 하고 투쟁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는 결국 이게 후쿠시마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내 방탄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지금 이게 부산, 인천, 뭐 이게 좀 있으면 강원도 전국 괴담 투어 할 겁니다. 괴담 투어. 이게 바로 예. 방탄 투어예요. 그렇군요. 자기 사법 리스크를 이슈로 일본 이슈로 야, 이슈를 덮는다. 덮는다. 결국 이제 그래서 이재명한테는 이게 생명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네. 이걸 이게 우리가 방어할 때요. 네. 저는 이렇게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방어할 때. 네. 자, 이게 언제 사고 터졌습니까? 2011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 세계에 원전 사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체르노빌부터 미국의 쓰리마일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 2011년이죠? 네. 12년 동안 오염수를
이렇게 보관한 적이 있었느냐? 전부 그 자리에서 다 방출했어요. 아하. 중국, 러시아, 미국도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방출했지. 일본처럼 12년 동안 보관한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 하나. 두 번째, 다 이거는 이게 주권상 내정 간섭이니까 그냥 방출했지. 그렇죠. IAEA 검증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아, 지금까지. 현재 전 세계 원전 사고가 수백 수천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일본이 12년 동안 보관하고 그다음에 IAEA 검증까지 받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공격하고 있어. 야, 이재명이 그럼 이게 싱하이밍 만나서 중국은요. 55개 핵발전소에서 50배가 넘는 삼중수소 네. 지금도 방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도 이게 좁은 서해 바다에 아하. 태평양에 만분을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싱하이밍 보고 야, 그 방출하지 마. 이 말 왜 못합니까? 왜 일본한테만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일본한테만 큰 소리 치느냐 말이에요.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이런 문제를 이게 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설명하면 이재명의 그 방탄 괴담 투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먹히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지금 예, 말씀 중에 참 우리 귀에 아주 뚜렷이 박히는 게 있죠. 이 오염수, 물론 이재명은 오염수라고 부르지 말고 핵폐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에게는 그게 생명수나 다름없다.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계속 오염수 문제를 총선까지 끌고 나가자. 지금 분명히 전국 투어를 할 것이다. 괴담 투어. 이른바 뭡니까? 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게, 예, 구멍 송송인가요? 뇌타 구멍 송송인가요? 참, 예, 조어도 참 조잡한 조어. 그렇지만 그게 먹혔다는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말씀 나오는 김에, 네,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자기들이 성취한 것을 물론 탄핵까지 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은 성공을 한 거지만 광우병 파동을 그렇게 뇌송송 머리탁이군요. 예, 뇌송송 그것을 끄집어내서 결과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성공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오염수 문제는 똑같이 제2라운드를 저들이 펼칠 때 우리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게 이 광우병처럼 그렇게 아주 전 나라를 들썩이는 그런 이슈로 진전이 될까요?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그 우리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두 번은 먹힙니다. 야, 늑대가 왔다. 한두 번에 마을 주민이 뛰어가. 네. 근데 두 번, 세 번 거짓말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혀요. 네. 저는 결국 이 광우병 괴담은 좀 먹혔죠. 네. 그때 MB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뒤상 가서 아침 이슬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네. 좀 먹혔어요. 네. 한 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드 괴담도 조금 먹혔죠. 그래 이게 덜 먹혀요. 사드 괴담. 그때 완전히 그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타버린다 했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게 성주 참외를 안 먹겠다 했잖아. 성주 참외. 근데 처음에 그렇죠. 조금 먹힐 듯 하다가 지금은 성주 참외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예, 이전보다도 더 지금 잘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광우병보다는 안 먹히잖아. 어허. 근데 이번에 후쿠시마 이거는 이게 또 더 안 먹히죠. 왜냐하면 이게 더 그때보다 우리 유튜브나 정확한 과학 정보를 알려주는 네. 이런 이제 그 미디어? 언론 매체도 네. 미디어도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뭐 여러 세계적인 석학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게 이재명이 돌아다니 봐도 자기들 내부의 국회의원들도 부산에 8명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국민들도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네. 이재명이 이놈이 돌팔이지. 아니 옥스퍼드 대학 교수 보고 돌팔이래.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예. 아니 이재명이 중졸 법률만 배웠지. 자기가 과학을 뭐 안다고 돌팔이라는 거예요. 네. 옥스퍼드 세계적인 석학을. 그렇죠. 야 진짜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따라서는 절대 이제 이번 괴담은요. 물론 이게 여론에서 뭐 먹는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여론은 그럴지 몰라도 실제 그 표심에는요. 네.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그 이재명이 자꾸 핵폐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이는 핵폐수보다 우리 사회에 더 위험한 더 독극물입니다. 이런 자들이요. 보십시오. 네. 우리가 이래 반대해도 IAEA가 안전하다 하면 일본이 방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지 말한다고 이재명이 하지 말한다고 안 합니까? 맞습니다. 자, 했다. 그러면 이게 실전 안전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이가 계속 괴담 퍼뜨리고 다니면 우리나라 수산업자들, 횟집들 다 죽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재명이가 보상해 줄 거냐고. 자기 대장동에 숨기는 돈으로 보상해 줄 거냐 말이에요. 이게 더 핵폐수보다 더 우리 사회에 위험한 독극물입니다. 이런 선동꾼들이 그렇죠. 이렇게 선동하면 우리 어민들 다 죽어요. 자기가 막든지 못 막잖아요. 네. 아무리 돌아다니도. 근데 괴담만 퍼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따라서 이게 이재명이가 더 핵폐수보다 위험한 독극물이다. 네. 이래 봅니다. 네. 예,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재명에게는 생명수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은 생명수는커녕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극물과 같은 존재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오염수 참 일본의 글쎄요, 한 3주 정도 됐나요? 민주당 의원들이 한 7, 8명이 가가지고 후쿠시마 오염도에서 프랭카드 하나 오염수 방류 결사 반대 사진 한 장 찍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관계자들하고 무슨 이런 그 논의조차 못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나도 없이 그냥 가서 사진 찍고 오는 달랑 하나 그것만 보고 제가 방송 시간에도 참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가서 체계적으로 어떤 거기에 담당자 뭐 기술진 행정가들 만나서 이게 우리는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당신들 너무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조차 상담조차 해보지는 않고 만나주지는 않으니까 그냥 프랭카드 하나 사진 찍고 와서 민주당 기자들한테 그걸 이 보도 해달라고 하는 걸 보고 참 저도 동아일보에서 30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참 이 정치판은 30년 전이나 제가 한참 때 출입할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오염수 문제 우리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는 정확히 압니다. 국민 건강권에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저들이 얘기한 대로 정말 이걸 먹으면은 이게 씻겨 내리지도 않고 정말 아주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자식들한테도 연결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국민 건강권이 연결이 되니까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의 용산이라든가 관계 부처는 이걸 그렇게 선정선동할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계속 초지일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대응 이게 조금 너무 뜨뜻미지근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할 때 초기에 좀 바짝 국민들이 그렇구나라고 이 과학적인 그런 근거라든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2, 3주 동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냐. 이거에 대한 그 목소리 비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이재명이가 대안 제시한 게요. 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재판을 하자. 해양재판소. 이게 말이 되면 재판하다 보면 몇 년 걸리고요. 재판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재판회가 지면 안전하다. 지면 이게 무슨 국제망신입니까? 거기에 어떻게 재판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대안을 제시하고 또 어떤 이재명이가 우리가 차라리 국제사회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한테 돈을 도와주자. 아니 그 돈 낼 나라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일본이 돈이 없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안들 이런 걸 이게 제시하고 있고요. 진짜 만약 이게 인체 유해하고 하다면요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특히 중국입니다. 자, 그 해류를 보십시오. 일본의 동쪽이죠. 네. 그러면 이게 북쪽으로 해류가 돕니다.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호주, 그다음에 대만, 중국으로 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북한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진짜 이게 위험하면 중국은 힘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일본한테 우리가 막을 힘은 없어요. 네. 우리가 하지 말한다고 일본이 안 합니까? 국제기구 허용하면. 근데 중국은 진짜 위험하면 막을 힘이 있어요. 왜? 히토류가 있습니다. 히토리오. 네. 진짜 이게 중국이 볼 때, 야, 일본이 그 방출이 태평양 물고기 다 죽인다. 진짜 이게 안 된다. 이러면 이게 하지 마. 하면서 이게 너 하면 히토류 수출 금지. 이러면 이게 일본이 깨갱하고 꼬리 내립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히토류. 네. 근데 중국이 왜 그래 안 할까요? 자기들은 50배 더 오염된 물을 배출하고 있잖아요. 50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유독 우리나라 중에도 야당이 민주당이 이걸 괴담으로 다른 나라 캐나다 미국도 이게 시민단체 중에 뭐 환경단체는 반대하는 데도 일부 있죠. 그렇지만 이게 막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나서가지고 하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 없어요. 이거는 왜? 네. 이재명이가 결국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공개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게 괴담을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나라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그렇죠. 캐나다, 미국, 호주든 없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정치적 이용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대응은요, 우리가 찬성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국제기구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게 이번에 G7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G7이 뭐가 국제기구 IAEA가 투명하게 검증해서 뭐 안 된다면 방출 안 하고 된다면 하고 이 국제기구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한다. 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이유가 없다. 이래 봅니다. 네. 그렇군요. 국제기구 IAEA라고 하는 우리가 공인된 국제기구의 기준과 처리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를 준수를 하면 된다. 예. 우리가 뭐 방류를 결사 반대한다, 방류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wal고할 필요조차 없다. 그리고 참 소 변호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50배에 해당하는 그런 농도 짙은 것을 몰래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일본에 2011년에 폭발된 오염수 그것도 1200만 톤인가요? 가둬놓은 물을 지금 방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류는 이렇게 위로 일본 위로 갔다가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아서 대만을 거쳐 중국을 거쳐 우리에 오는데 글쎄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석 농도, 우리가 희석한다고 그랬죠. 타는 거, 농도 짙은 거에 물을 타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 중에 어제 제가 만난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이 알만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바다 해수욕 가가지고 사실 자기도 몰래 소변을 본 적이 있다. 바다 그 넓은 바다고 하니까 또 뭐 화장실 가기도 그렇고 자기도 저명한 학자지만 자기도 소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 갖고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바닷물을 더럽다고 하느냐, 오염이 됐다고 하느냐, 그거는 농도와 희석이라는 개념만 조금만 알면은 그것은 정말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이거는 논란거리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주 정확한 역시 학자다운 과학자다운 그런 그 진단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의 말씀한 해류라든가 국제기구 지금 말씀하셨죠. 또 제가 사례로 빗댄 그 해수욕을 할 때의 뭐 소변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걸 농도와 희석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글쎄요, 제가 이 사례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해수욕장에 방류를 제가 사례를 듣고 나서도 조금 제가 기면쩍습니다. 이 약간 좀 소프트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조국, 조민, 조민의 그 기소, 우리 박영진님도 말씀과 함께 소중한 정성을 또 보내주셨네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주 이모티콘도 아주 이쁜 스마일 하면서 아주 까르르 웃는 여성을 보내주셨군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딸 조민 이름은 7월 늦어도 8월에 기소가 될 걸로 법조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의 언론 인터뷰 나는 엄마 아빠는 그래도 나는 떳떳하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요. 조국과 조민 얘기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조민의 7월 기소 전망, 7, 8월 기소 전망 요걸 소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결국 이제 그 본인이 기소를 자초했다. 자초했다. 이래 봐야죠. 검찰에서 이제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부모가 둘 다 실형이잖아요. 네. 기소됐는데 과연 이게 그 자녀까지 기소하는 게 맞는가? 논리대로 하면 이게 조민만 하는 게 아니고 조원도 해야 됩니다. 조원 아들. 아들. 네. 왜냐하면 이게 아들도 그때 그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예정 증명서까지 위조했어요. 네. 인턴 예정이라가 고등학교 때 학교 안 가려고 십몇칠 학교 안 가려고 인턴 예정이다. 아하. 이걸 허위로 발급하고 그게 저긴가요? 나중에도 최강욱 그건가요? 아니 최강욱이 아니고 최강욱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권법센터. 조국이가 그 소장했죠. 네. 거기에 두 개를 아들도 예정 증명서 위조하고 그다음에 그 실제 안 하고 한 것처럼 또 이게 인턴 증명서 위조하고 이런 이제 그다음에 최강욱이 청맥이죠. 법무부의 청맥에 인턴 안 하고도 한 것처럼 조국 아들도 여러 개 위조했어요. 그리고 이게 로스쿨에 입시에 쓰고 그다음에 대학원 입시에 연대 고대 다 썼어요. 이 말은 이게 조국 아들까지 기소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진짜 멸문지화잖아요. 근데 아들은 좀 조용히 있잖아. 아하, 그렇죠. 아들은 겁을 문지 조용해. 맞습니다. 뭐 근데- 전혀 등장 안 하죠? 예. 근데 조민이는 어, 자기가 이게 7대 스펙이 다 위조라는 거 누구보다 조민이가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금머니보다 컴퓨터 더 잘해. 아. 아마 이게 옆에서 조민이가 위조했을지도 모른다 봐요. 저엄마보다는 컴퓨터 어린애 더 잘하잖아.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조민이가 91년생이에요. 음, 이 말은 이게 부산도 의전을 갈 때 20대 후반입니다. 정유라는 96년생인데 조민이가 나이가 5살 더 많아요. 9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고 본인이 위조된 걸 더 잘 알고 본인이 입시에 서울대 의전은 부산대 의전은 다 썼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에서 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멸문지하니까. 근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야 억울하다 떳떳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격하니 아하. 자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 진짜 억울한지 어. 진짜 네가 떳떳한지 한 판사 판결 한 받아보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8월 전에 조민이 기소한다 이렇게 검찰에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정황을 보면은 아들, 예, 그 아들까지 기소를 하는 게 타당하지만 그야말로 또 뭐 검사라든가 판사들도 다 인간인지라 멸문지화를 걱정을 한 측면이 있군요. 네. 예. 근데 조미가 얼마나 싸가지 없느냐. 예. 지금 이게 오늘요. 예. 조금 전에 속보가 떴어요. 어. 조금 전에 그 강용석, 김세희 아. 이분이 무죄를 받았어요. 예. 포르쉐 탔다고. 포르쉐. 아니 지금 아반떼 타는데 포르쉐 탔다. 그렇죠. 아니 제가 차가 좀 나쁜 차를 타요. 근데 박사님이 제보고 그랜저 좋은 차 탄다고 하면 네. 이게 명예가 훼손됩니까? 아니 좋은 차 탄다면 명예가 훼손되느냐고. 그렇죠. 도덕이 재발 드린다고 조미가 공부를 안 하고 아버지 부자니까 고급차나 타고 다닌다. 자격지심에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고발했다니까 포르쉐 탄다고 했다고. 조미가. 예. 팩트가 아닌 보도를 했지만 그게 인격 모독은 아니다. 아니까 그럼요. 그죠? 그런 판결이었죠. 그래서 이게 그 실제요 조미가 비싼 차 있잖아요. 빌려 타는 적이 많아요. 그걸 몰라요 팩트는. 왜냐하면 최근에도 고급차 탄 거 있거든요. 예, 친구 차. 예, 사진 본 것 같은데. 예. 네. 따라서 저는 이제 뭐 가로세로가 이게 전혀 근거 없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누구 차라도 잠깐 빌려 타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차는 지금 아니더라도. 보니까 자기 차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걸 고소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어린애가 싸가지 없는 행동이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어허. 그다음에 우리 비교할 대상이 두 건이 있어요. 네. 첫째 숙명여고 쌍둥이. 아, 예. 그때 아버지는 징역 3년 받았죠. 그렇죠. 교사 아버지. 근데 숙명여고 그 애들 고등생이잖아. 네. 애들도 기소가 돼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 애들도 받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 그도 고등생인데. 아. 그다음에 두 번째 비교할 게 정유라 건이죠. 아, 예. 정유라야말로 이게 무슨 영문을 압니까? 진짜 정유라가 애입니다. 애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애가 있다 보니까 애 엄마처럼 되지만 나이는 애예요. 그러네요. 96년생이라니까? 입시 볼 때는 10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 면접 갈 때 그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그 목에 한번 걸고 가. 어머니가 시키니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짜 금메달 위조해가 목에 걸고 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탄 거 이제 갖고 간 건데. 그거 그죠? 진짜입니다. 아하. 그 단체 그 경마에서 진짜 금메달이에요. 그때 하나그룹의 김성년 아, 아들하고 같이 딴 거예요. 그렇죠. 승마협회장은 예. 김승현이었고 아들은 김동선. 예. 예. 네. 김동선하고 정유라가 단체전에서 같이 딴 진짜 금메달이라니까? 그렇군요. 그거 네. 진짜 금메달 목에 걸고 갔다 해서 덴마크에 있는 걸 범죄인 인도해가 영장을 2번 청구했잖아. 그때 영장 청구한 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이야. 아, 지금 총장. 네. 이원석 총장이 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을 했거든요. 네. 이때 13번 영장 청구회가 다 발부됐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거 이게 정유라입니다. 아. 정유라를 2번 청구했다가 네. 2번 다 영장이 기각돼 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금메달 목에 건 거 그겁니까? 예. 아. 근데 정유라는 진짜 억울하잖아요. 근데 2번이나 영장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조민이도 저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야 된다 봐요. 불구속이 아니고. 아. 맞잖아요. 그러네요. 7개를 예. 이게 다 위조했는데 저는 그 두 사건하고 형평해 보더라도 조민이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 아,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네.
조민이 밉고 조민이 싫어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어떤 판례 이것을 지금 몇 개를 갖고 오셨죠. 예, 정유라건도 갖고 오고 또 숙명여고 정말 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숙명여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이었고 몰래 시험지를 빼돌려서 270대인가 하다가 갑자기 예, 전교에서 뭐 아주 10등 안에 드는 상위권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아버지는 징역 3년, 네 그리고 그 딸 숙명여고 쌍둥이 딸은 집행유예 2년, 네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판례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 조민이 아무리 본인은 아버지 엄마는 그렇게 유죄를 판결을 받아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여기저기 또 뭐 많이 나가서 얼굴들을 그 비치죠. 그래서 세간에서는 조민이 지 아빠 대신에 어디에 출마 생각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평들을 하는데 글쎄요, 조민이 출마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조민이 아니라 조국이 무소속이나 신당 창당을 해서 또 광주에 출마를 할 것이다. 관악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글쎄요, 이 아주 관종, 예, 정말 아주 사람들이 꼭 자기를 바라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박지원 선생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 자, 박지원의 조국의 미래까지 점쳐줬는데 우리 박지원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박지원이는 네. 자기가 이제 옛날에 구단이라 그러다고 정치. 그렇죠. 근데 그 미국 하원 의장 펠로시 있잖아. 네.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기 스스로 8단으로 내리더라고. 8단. 근데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제가 8급으로 인정해 주다가 요즘 이게 방송 나가면 제가 18급이라 그럽니다. 진짜 이게 박지원이 말이 너무 황당한 그렇죠? 이야기예요. 예. 황당한. 자, 그럼 이게 조국인 어떻게 보느냐? 네. 저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라면 출마 어려워요. 바로 이게 교도소 갑니다. 예. 정상적인 사법 절차라면. 무슨 말이냐면 1심에는 정인이 많아가지고 1심은 좀 걸렸잖아요. 근데 2심은 정인이 없어요. 왜 1심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아하. 2심은 안 받아줍니다. 네. 지금 조국이가 이제 고등법원 13부에 가 있어요. 이게 반부패 전담부입니다. 고등법원 13부. 네. 통상적이라면 한 4, 5개월이면 끝나야 돼요. 왜 정인이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대법원 가잖아요. 대법원 가면 지금 이제 그 평균 우리가 상고심은 2.8개월입니다. 2.8개월. 통계가. 네. 그러면 이게 내년 초까지는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하. 자,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됐냐. 조국이가 지금 1심에 2년 실형받았죠. 네. 이게 항소심 가면 이게 더 줄어들 이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에서 보통 이게 법정 구속시켜요. 네. 대법원까지는 안 기다려줘요. 법률심이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사법 절차라면 고등법원에서 4, 5개월 뒤에 기각이 되고 바로 이게 법정 구속 변소가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대법원 항소해봤자 2.8개월이고 그렇죠. 이게 통상적인 절차예요. 네. 따라서 저는 출마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첫째고. 네. 근데 이제 뭐 판사들 중에 또 워낙 좌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최강욱이도 1년 끌다가 전화배처를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 고법에서 조국이를 좀 봐주기 위해서 시간을 질질 끈다. 이러면 이제 뭐 조국 입장에서는 출마할 수는 있겠죠. 왜? 절차가 지연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네. 어디냐? 저는 무소속 양산으로 봐요. 무소속으로 양산. 무소속 양산. 왜? 네. 일단 이게 민주당에서는 못 받아줘요. 이재명은 안 받아줘요. 그렇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조국이가 노는 순간에 공천 주는 순간에 수도권의 전멸이고 이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조국 공천 안 줄 겁니다. 조국이도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아니다. 왜? 길이 없는 길을 간다 했으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길이 있잖아. 그렇지. 이건 아니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당. 이거는 조국이는요. 절대 돈 드는 일을 안 합니다. 돈 버는 일을 하지만 자기 돈 쓰는 일을 안 해. 조국이 한데 커피 한 잔 얻어먹어서 해서 한번 넣어버렸어요. 방송 프로사. 그거는 서울대 후배들이 다 그래요. 예. 조국이가 10원 하나 자기 돈 쓰는 일은 안 합니다. 자기는 이게 옥중에서도 부인이 2년 동안에 2억 4천만 원 영치금 받았어요. 맞습니다. 2억 4천. 네. 그 다음에 책사가 본인이 지금까지 7억 벌었어. 7억. 그 다음에 조민이가 유튜브 20만이야. 지금도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 돈 버는 일이에요. 네. 자기 돈 안 씁니다. 신당 만들면 돈 들잖아. 돈 들죠. 절대 조국이 신당 안 만들어요. 아하. 무소속이다. 예. 근데 왜 그럼 양산이냐? 네.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결국이 문재인 정권의 모든 게 부인되고 있다. 폄훼되고 있다. 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모든 걸 거꾸로 돌리고 있다 하잖아. 그러면 이게 나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받아보겠다. 그게 문재인이 어디 있어요? 바로 양산에 있잖아. 맞습니다. 네. 거기에 윤영석 의원이 있잖아. 거기 하나 비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거기는 민주당이 또 텃밭이에요. 텃밭이죠 원래가. 김해, 양산. 네. 자기들 완전히 봉투 아닙니까? 문재인, 노무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게 본인 뭐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게 정통성, 그렇죠. 명예회복, 요 명분을 내세우면서 무소속으로 양산에 나가지 않을까. 아. 이게 저는 합리적 예측이지. 아하. 이게 뭐 박지원처럼 광주에 신당을 만든다? 신당을 만든다. 둘 다 이게 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아하.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정말 설사 양산의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이 충분히 이 예측은 할 수가 있죠. 출마를 하면은 되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의 평산 책방이 있는 데가 양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 윤영석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 봐서는 여기에 조국을 집어넣으면 승산이 있고 만약에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되면은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듯합니다. 박지원의 이른바 정치 9급 18급. 18급. 정말 참 정치 구단이라고 누가 이 박지원을 얘기를 했습니까? 참, 저도 광주에서 신당 창당을 해서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제 그저께,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차마 그거는 가능성은 제로다, 제로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박지원을 관종이라고 수석을 붙인 겁니다. 항상 주목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자, 조국의 딸 조민 관련해서 조국의 이 앞날까지 우리가 살짝 들어봤습니다. 한때는 뭐 관악 출마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악으로 이사를 갔다느니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말씀이 조국한테 쓴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신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을 조국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학번으로 다녔고 저는 경영학과, 조국은 법학과 바로 옆에 구동식동으로 했습니다만은 저도 뭐 커피를 한 잔도 마신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주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커피 한 잔 안 사는 사람 제 주위에 둘이가 있어요. 둘이가 있습니까? 조국은 이제 그 법대 피데스 해가 그 후배들 제가 다 들었어요. 아하. 커피 한 잔 안 사고. 아하. 그다음에 제가 방송하잖아요. 패널인데 커피 한 잔 사람 김남국입니다. 김남국이. 김남국이가 절대 누구한테 씹을 안 씁니다. 아하. 자기도 아이스크림도 안 먹어요. 라면만 7, 8년 동안 못 하는 게 김남국이에요. 아하. 김남국이한테 커피에도 무슨 한 명도 없어. 그렇군요. 조국과 김남국이. 그래서 이게 둘이가 끼리끼리 지금 놀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서로 이게 뭐 밤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김남국이 그런 거. 둘이 똑같은 짓이에요. 아예 저 침대 위에 조국 사진을 놓고 밤마다 기도한다는 얘기. 조국 선생이 나의 정신적인 스승이다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참 그러고 보면은 정말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가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밌네요. 조국과 김남국의 공통점이 우리는 뭐 널리 걸창하게 찾을 수 무슨 공통점이 있나 봤더니 둘 다 자기 지갑은 열지 않는 사람이다. 커피 한 잔 사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그렇게 너무 딱딱하고 이렇게 엄중하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웃으면서 우리가 평론하는 그래도 내용은 정말 아주 알차고 이렇게 각이 서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흥욱 변호사와 이 대담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이재명 아바타 하면은 지금 지난주부터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은경 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그런데 참 이분이 임명되자마자 대형 사고를 쳤네요. 글쎄요, 참 이재명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말로 대부분 다 관종이더라. 그러고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런 폭탄 선언 비슷하게 하는데 혁신위원장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숙고를 하고 한 두 달 뒤에 입을 때에도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명되자마자 경향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하자고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탁 문을 여는 게 돈봉투 사건은 아마 집권 여당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피식 웃었는데요. 자, 아바타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 발언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 옛날에 그 이내경 있잖아요. 네, 이내경. 이내경. 네. 이자는 이제 그 제가 뭐라 했냐면 이자는 이게 혁신위원장이 아니고 제명인의 마을의 이장감이다. 아하, 제명인의 마을.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게 꼭 개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이게 천안함 자작극부터 이래경은 이제 그 제명인의 마을의 이장감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했고요. 네. 근데 김은경이 있잖아요. 저는 이래경보다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하다 봐요. 아하. 이래경은 이제 그 생각이 좀 잘못되고 삐뚤어졌지만 네. 정치를 알긴 알아요. 정치를 좀 알아요. 네. 그런데 김은경은 제가 이게 법대 교수기 때문에 저도 로스쿨 교수를 했잖아요. 그러죠. 네. 이 김은경이는 이게 상법 중에 보험법 교수입니다. 보험법. 예. 아. 이런 분들에게 정치에 평소에 관여 안 해요. 아하. 평소에 신문 안 봐요. 스포츠 신문 봐요. 연예신문하고. 연예신문. 그렇습니다. 아하. 주로 이런 분들 정치에 안 합니다. 예. 어떻게 옛날에 2015년에 문재인 때 잠깐 그 당무 감사위원 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아하. 정치는 뭐 아무나 합니까? 우리 막스 베버가 보면 직업으로서 정치라는 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정치인의 자질 요건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이게 전문성이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따라서 이게 정치 경력이 전무하니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 뒤에서 이재명의 아바타, 이재명의 꼭두각시, 이재명의 얼굴만합니다. 네. 얼굴마담이라고 하는 게 방송 용어는 부족한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의 아바타, 이재명의 꼭두각시, 이재명의 얼굴마담. 네. 이렇게 이재명이가 조정하는 대로 가는 거죠. 네. 오늘 첫 회의를 했어요. 아하. 이재명하고. 예. 근데 이거 위원 중에 지금 한 7, 8명 뽑은 위원들 보니까 예, 다 전부 이게 뭐 덮보잡이고 이재명이가 그렇죠. 다 뽑아난 거죠. 네. 이래가 무슨 혁신합니까? 아니 민주당의 가장 큰 혁신은 이재명이가 완전하게 물러나고 완전하게 그다음에 검증 가능하게 그다음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가역적으로 불가역. 이게 CVID 그렇죠. 이게 우리 북한 핵을 폐기할 때 3원칙이죠. 맞습니다. CVID. 저는 민주당의 혁신이 뭐 어렵냐요. 이재명이가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물러나면 이게 혁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혁신이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건재하고 모든 걸 뒤에서 조정하고 다 하는데 네. 이게 아무 혁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심각한 네. 아마 이게 그 쇼만 벌이다가 대실패로 끝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상법, 보험법 전공이군요. 네, 김은경 외대 로스쿨인데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오늘 이제 첫 회의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언론사와 통화를 해서 돈봉투 사건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글쎄요. 저는 공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가정 만들어졌다라는 무슨 뭐 팩트라든가 증거가 있는 게 당연히 전혀 아니죠.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얘기도 하는구나. 그럼 저들은 다 돈봉투 사건, 송영길 그 뒤에 이재명은 반드시 죄가 없다라는 그런 확신에 차서 있는 사람들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얘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단 체면에 걸린 사람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과한 표현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네. 뭐 아주 이게 적절한 비유고요. 네. 제가 이제 보기에 박지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하. 박지현이라고 있잖아요. 네, 젊은 여성이죠. 이거는 네. 이제 그 N번방 사건. 요걸 이게 좀 이슈화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비대위원장까지 왔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이재명이가 뭐냐면 얼굴 마담을 안 신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지현이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이게 잔다르크인 줄 알고 근데 얼굴 마담을 좀 오래 했더니 나 그렇지. 잔다르크다. 그렇지. 이러다 그냥 네. 대들다가 네. 완전히 팽당했어요. 팽당했죠. 지금 이게 당에서 존재감도 전혀 없잖아요. 박지현이는. 예, 외곽에서 이제 열심히 싸우죠. 또. 예. 근데 김은경이는요. 예스맨입니다. 아하. 철저하게 이재명 뜻을 따라갈 겁니다. 예. 제가 그 김은경을 잘 알아요. 로스쿨 교수니까 학회도 보고 수업도 다 듣잖아요. 그렇겠네요. 평판도 듣고. 그렇겠네요. 그 우리 정혁진 변호사라고 같이 방송하는 네. 그분도 친해요. 근데 이 김은경이는
내가 약해 정치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 철저하게 이재명의 아바타 꼭두각시로 네. 역할을 할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게 무난하게 마칠 거예요. 잘하면 이게 비례 한 자리 줄지 모르지. 비례 한 자리는 줄지 몰라요. 네. 본인도 그런 욕심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근데 거. 아마 이게 이재명하고 얼굴 붉히고 싸워야 되잖아. 아. 이래 혁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 철저하게 이재명의 그림자로 움직인다. 이래 보면 돼요. 그렇군요. 네. 예. 바로 직전에 혁신위원장인 예, 그 젊은 여성 정치인, 네, 이름이 아까 뭐였죠? 박지현. 박지현, 네. 여러분들이 아마 얼굴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사람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건 예스맨을 처음부터 원했고, 그래서 아바타, 이재명의 아바타를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얼굴 묵히고 이것이 더 좋은 혁신안이다. 이렇게 이 갈등 관계가 갈 리는 없다. 예. 네. 그렇군요. 네, 미리 보는 혁신위를 지금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김은경 혁신 사실은 민주당에 애착이 있는 분도 이번에 임명된 그 혁신위원들 몇 면을 보면은 아이고 이거 이렇게 진짜 정말 더 나은 혁신을 갖고 싸움을 불사할 그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예, 민주당 얘기를 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싱하이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약간의 그 파문이 잔잔해진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이재명의 중국 대사관, 성북동에 있죠.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이른바 현대판 위안스카이라고 불리는 싱하이밍 예, 그 태도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아주 마음껏 고조시켰습니까? 쪽볼남에 또 이렇게 저 얘기를 참 저 사진이 많은 걸 보여줍니다. 저 이재명의 다소곳한 표정. 원래 다소곳한 사람이 아닌데도 저렇게 다소곳한 예, 정말 이 대국 중국의 신하가 가서 조아리면 저런 모습이 나올까요? 예, 옆에 싱하이밍 딱 쪽볼남이죠. 네, 그러면서 저 득이양양한 표정을 보십시오.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아주 욱하는 성미, 네, 서정욱의 욱이 아니고 욱하는 성미가 나와가지고 제가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저 이재명의 그 방문 또 싱하이밍의 태도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 저는 우리 세계사의 가장 유명한 굴욕이요. 네.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네. 그때 그 신성로마 제국의 그 하이니 4세 황제가 네.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앞에 가 3일 동안 무릎 꿇고 아. 용서해달라. 네. 파문시키지 말고. 그렇죠.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게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삼전도. 네. 삼전도. 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 근대 대한민국의 가장 부끄러운 굴욕이 성북동의 굴욕이다. 아. 저게 성북동의 굴욕이다. 성북동의 굴욕이다. 아. 왜냐하면 이게 중국 대사관은 명동에 있지만 네. 저 관저가 성북동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걸 이렇게 입장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나라 대사가 중국의 정치 구건보고 네. 넘버 2 있잖아. 네. 시진핑 다음으로. 그렇죠. 그건 이게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맞습니다. 정치 구건이면 거의 국가 원수급이에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 대사가 어이 정치 구건 좀 오시오. 우리 관저로. 그러나 불러놓고 15분 동안 내가 여기 중국이 야 너 잘못해서 15분 동안 훈계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뒤집어질 일이죠. 예. 저 중국의 국장급 일개 대사가 네.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의전서열 8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8위는 형식이고 실제는 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럼요. 제1야당 대표. 저렇게 15분 동안 종이 써가지고 훈계를 하는 것도 이상한데 저걸 이렇게 듣고 있는 놈이 더 이상한 놈이죠. 아. 듣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요, 예. 이게 중국 문제에서 나쁜 순서대로 하면 제일 나쁜 놈 3위가 싱하이밍. 싱하이밍. 그 다음에 더 나쁜 놈 2등이 리짜이밍. 리짜이밍. 리재명. 예, 이재명이 중국식 발음입니다. 리짜이밍. 네. 이장은 나쁘고 가장 나쁜 놈 1위. 1위. 손문할 때 문자를 순원이라 하죠. 순원. 예. 원. 예. 짜이. 원. 짜이. 인. 예. 인은 예. 그대로 인이라고 씁니다. 예, 문재인. 원짜인. 그렇습니다. 예, 원짜인. 네. 문재인. 에헤. 이게 제일 나쁜 거죠. 아하. 문재인가 중국 가가지고 네. 중국이 높은 산봉우리다. 이러니까 이게 막
띄워주니까 오히려 굴종하니까 밥도 안 주잖아. 야, 니 만나기도 싫어. 중국 그렇습니다. 밥도 9개 혼밥 못 써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원들한테 우리 기자들이 고막이 터지도록 맞았는데 항의 못 했잖아요. 맞았죠. 네. 이게 바로 원자인 문재인이가 중국에 굴종을 했고 이걸 이어받은 게 리짜이밍 이재명이고 네. 그러니까 싱하이밍이 저를 까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쁜 순서가 맞습니다.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남한테 이런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한편에서는 막 그 피가 끓어올리고 한편으로는 그들, 네, 이른바 원짜인, 예, 문재인의 중국식 발음입니다. 리짜이밍 이것도 이재명의 중국 발음이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름도 비슷합니다. 리짜이밍, 그다음에 싱하이밍, 해명과 제명이니까 비슷하죠. 예, 그들의 어떤 그 처신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아주 단단히 잘못됐구나. 예, 이게 근원을 올려가자면은 정말 문자인, 예, 문재인의 5년 동안의 친북, 친중국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가 거기서 실타래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원인이 그쪽으로 보는 거는 맞는 식견입니까? 어떻습니까? 문재인의 5년 동안의 외교가 결국은 이런 참사를 빚었다. 그렇죠. 그죠? 이게 좌파들의 뿌리 깊은 4대 굴중 외교입니다. 그렇죠. 4대 굴중 중국 네, 앞에. 굴중. 예. 네. 근데요.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네. 중국에서도 저희 종편이나 방송을 많이 봅니다. 아하. 유튜브를.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의 선배가 몇 분 전화 왔어요. 아니, 서 변호사, 이 중국 발음이 영 아니라면서 아니라면서. 뭐가 틀렸어요. 네. 제가 이 물어봤더니 네. 그 북경대 베이징대 경제학과 나온 선배가 있어요. 아하. 순수하게 한족입니다. 조선족이 아니에요. 한족. 네. 한족이에요. 예, 중국 주류. 예, 친화형인데. 이재명이 중국 발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뭐냐 했더니 찌짜이밍. 찌짜이밍. 야, 중국에서는 이재명의 신체 특징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이재명의 신체 특징을 중국 정보당국이 다 파악하고 있대요. 그렇군요. 정말 그 기사까지 났습니다. 놀라운 정보력이군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찌짜이밍 또는 점자이밍이라고 하더라고. 점자이밍. 점짜이밍. 그렇군요. 리짜이밍이 아니고 중국에서 직접 제가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야, 중국 사람들이 정보력이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점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당하게서 대충 보니까 그렇죠. 뭐 안 보이잖아요. 어두컴컴하게 커튼 치라고 자기 친한 의사들이 보니까 점이 뭐 그렇습니다. 없다 있다 떠드는데 예. 중국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는 예. 이재명이라고 안 부르고 진짜? 저렇게 요괴인 걸 알거든. 찌재명 또는 이게 점재명 이렇게 부른다고 알려왔더라고요. 네. 역시 그분은, 예, 북경대, 북경에서는 베이따라고 합니다. 북대, 베이따 출신이 역시 아주 날카로운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는 점잖게 리짜이밍이라고 그러지만, 찌짜이밍이라고 부른다는, 예, 새로운 또 이 정보도 여러분들 들으셨네요. 예, 아주 참,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 더 한 단계 격조 높은 상황으로 올라가면 정말 이 경제를 정치가 이렇게 견인을 해서 우리나라가 G7의 당당한 일원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데 정치가 삼류다 하는 얘기 꼭 이 타계한 이건희 회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가 삼류다라는 것은 아마 삼척동다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런 우리가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조용한 곳으로 사실은 보내주고 정치의 격을 좀 끌어올리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지금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게 분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 예, 총선에서 그 동력을 한 군데로 몰라서 대한민국 국격과 정치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자 하는 여러분들이 총선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 중에 하나가 총선의 의미, 예, 이것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또 중국, 티벳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연이어서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은 어제 그저께죠. 중국 민주당의 7명의 그 중에 단장이 도종환 의원입니다. 접시꽃 당신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중국 티벳에 가서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관광 엑스포라고 합니다. 관광 엑스포에 축사를 하고 7명이 우르르 가서 사진을 찍은 것들이 국내에서 문제가 되자 야 티벳이 지금 어떤 데인지를 알고 도대체 가는 거냐. 도종환 당신은 뭐 시만 쓰냐. 왜 이런 그 국제적인 식견 같은 게 없느냐라고 비판 여론이 있다라고 하니까 국내에서 무슨 비판인데요?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오히려 여론에서 그렇게 나 불리한 쪽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라고 짜증을 냈다는데 예 지금 나오네요. 도종환의 중국의 두충환 이렇게 저도 뭐 중국어를 조금 배웠습니다만은 시엔성 이렇게 지금 합니다. 자 도종환 충북 청주가 지역구가 있는 이른바 접시꽃 당신 청주에서는 별명이 할미꽃 당신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시든다고 해서 예 도종환 의원의 그런 참 철없는 행동이라고 비판이 나오는데 예, 이것을 조금 더 좀 다듬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각을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의원 애교는 필요하지만 네. 세 가지 한계가 원칙은 있어야 된다 봐요. 첫째, 의원 애교 하더라 첫째는 이제 그 정파적 이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해야죠. 국익. 네. 근데 이 저자들은 철저하게 정파적 이익. 지금 이게 중국의 그 우리나라 정책은요. 네. 통야 봉여입니다. 통야 봉여. 네. 원래 이제 북한이 통미 봉남이죠. 그렇죠. 미국하고 통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아예 패싱한다. 맞습니다. 통미 봉남. 네. 근데 중국은 통야 야. 봉여. 야당. 이재명이 야당하고 통해서 여당 윤석열을 죽인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중국 전략이에요. 네. 여기에 민주당이 노론하고 있다. 이거는 이게 국익을 훼손하고 있고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아하. 노론하는 네. 이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 의원에게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당당하게 해야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이게 미국 의원이 러시아한테 몰래 돈 받아가 소련에 가면요. 간첩으로 체포됩니다. 중국 돈 가가지고 이게 중국한테 얼굴 붉히면서 이게 쓴소리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네. 못하잖아. 네. 근데 중국 돈으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분쟁 지역의 들러리 이용당하는 거죠. 바로 이게 티벳에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야 중국은 이게 뭐 하나된 나라다 이러면서 이게 평화공세에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 신장 위구르나 티벳이나 또는 홍콩이나 이런 데 이용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점에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번 외교가. 네. 첫째 정파적이다. 국익이 아니고. 두 번째 중국 돈으로 가서 이게 당당히 할 말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세 번째 네. 왜 티벳이나 이런 분쟁 지역에 가서 이용당하느냐. 네. 들러리로. 그렇죠. 이런 게 문제가 있고요. 네. 도종환이 저 이야기가 놓으니까 아까 한마디 하면 이게 접시꽃 당신이라고 뭐 부인이 죽어서 엄청나게 그 절절히 씻었죠. 네. 근데 얼마 만에 재혼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종환이가 얼마 만에 재혼했는지 그걸 한번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알지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검색만 해도 충분히 그 나오는 얘기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분도 저쪽 그 청주가 지역구고 제 고향도 청주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별명이 접시꽃이 아닌 제가 더 두 번 나중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글쎄 말입니다. 정치에 저런 거는 꼭 글쎄요 공짜 여행을 좋아서 간 건가요? 중국에서 초청을 해서 간 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티베트 가는 곳이 그럼 티베트인지 몰랐나요? 예, 가는 곳이 그냥 중국 어디 어디 후난성 뭐 이런 그 상하이 이런 데 가서 관광하러 갔나요? 티베트가 가면은 왜 티베트를 불렀는지 거기가 관광 엑스포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서 미국과 서방 쪽에 일본도 다 초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 군데도 가지 않았다.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가서 들러리를 쏘고 이용을 당할 게 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지난번 방송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에 그 아주 말씀해서 댓글이 뭐 수백 개가 열렸습니다. 백문 문제 명보다 불여일견. 예, 저도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글쎄요, 야 정치인들이 저 정도면은 사실 문해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 정치 정무감각은커녕 생각을 좀 하면서 살자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계속 우리가 지금 민주당 미호도 고화도 대한민국의 제1
제1당이죠. 제1당. 그리고 국회에서는 뭐 아직까지 정권 교체가 안 된 겁니다. 국회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집권당인데 최근에 우리 손영욱 변호사님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이해찬, 송영길, 추미애 당대표를 지낸 5명이 동시에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게 이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 또 그럴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로마법의 격언 중에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권한과 책임. 항상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커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처음부터 봅시다. 네. 송영길, 강내구시가 구속됐어요. 네. 강내구시가. 그럼 여기 그보다 책임이 큰 게 윤관석이죠. 근데 윤관석이는 방탄됐지만 저는 구속돼야 된다 봐요. 나도 재판하면. 그 다음에 가장 권한이 큰 게 송영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송영길이 때문에 돈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돼야죠. 근데 송영길이가 9,400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여기서요. 네. 옛날에 얌전한 고양이라고 있습니다. 컨설팅한 회사예요. 얌전한 고양이. 아, 이름이 얌전한 고양입니까? 예. 아하. 거기에 컨설팅을 송영길이가 당대표 때 1억 맡기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때 5억 5천을 맡겼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네. 송영길의 개인 연구소잖아요. 여의도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당대표 1억을 대납했다. 이게 검찰에서 잡고 압수수색이 다 들어갔어요. 이미 송영길이는 9,400 돈봉투가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게 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송트남은 이게 구속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첫째 구속돼야 되잖아요. 자, 대표 5명.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해찬인데 이해찬이는 쌍방울에서 2년 동안 월 3천만 원씩 줬어요. 네. 근데 그게 이해찬이가 원래는 이제 의원을 물러나고 나서 원외로 당대표를 했죠. 그렇죠. 원외 당대표 때도 몇 달 동안 3천씩 받았어요. 이거는 이게 명백한 정치자금법이고 아. 그 다음에 이해찬이가 3천씩 받은 걸 원래는 이게 쌍방울이 용돈 준 건 아니에요. 뭐 왜 주냐? 이재명의 자장이니까 아하. 이재명 대선 도와준다 하니까 아. 선거 자금으로 준 거죠. 그래서 여의도의 진미파라곤, 진미파라곤 4개 방을 얻었다니까. 아, 저 네 개. 국회 앞에 있는. 예, 진미파라곤. 그 4개 방을 이화영이하고 이해찬이 썼다니까. 아. 이게 이재명 선거운동 아니면 뭐냐 말이에요. 쌍방울도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지 대북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자금법이고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찬이도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미애 있잖아요. 네. 추미애는 제가 엑셀로 정리한 바로는 가장 고소를 많이 당한 정치인. 아, 고소를 많이 제일 많이 당했어요. 하나 고소를 많이 당해서 아하. 그 중에 이제 이미 아들 그때 법인카드 잘못 써가 정치자금법은 벌금이 나왔고 그러죠. 아들 이제 황제 휴가. 이게 휴가. 명백한 탈영이잖아. 황제 휴가. 예, 예. 이 군무이탈죄입니다. 탈영이잖아. 탈영. 그렇죠. 탈영이죠. 이걸 조작해가지고 탈영이 아닌 것처럼 꾸몄잖아요. 아하. 그때 우리 양심 이등병 많이 놓잖아 병장들. 맞습니다. 이게 재수사들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고금의 재수사들 한 겁니다. 아하. 추미애. 네. 이거 외에도 고발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크잖아요. 그때 동부지검에. 그러죠. 그다음에 그때 우리 권익위에서 전현희가 있잖아. 전현희. 이해충돌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네. 이게 압력을 연 거거든. 전현희하고 같이 공범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따라서 추미애는 가장 고소를 많이 당한 아. 정치인이니까 교수가 해야 된다. 이래 보고. 그다음에 뭐 찌재명, 이재명이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재판 중이니까 4명. 네. 그다음에 문재인인데 당대표. 그러죠. 지금 이게 수사검사는 문재인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안부나 이런 데는 많거든요. 아하. 옛날에 김의겸이가 그랬잖아. 이재명 수사에 60명 검사가 있으면 문재인 관련 사건들 있잖아. 네. 대북 뭐 국정원 그렇죠. 많잖아요. 네. 거기에 90명의 검사가 있거든요. 왜 블랙리스트부터 아하. 송철호. 네. 저는 이게 지금 울산시장. 검찰의 분위기는 검찰에도 이원석 총장이나 큰 그림이 있잖아. 총선 전에는 이재명, 총선 후에 문재인. 이게 큰 그림이에요. 총선 전에 이재명부터 사법 처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총선 이기고 총선 후에 네. 문재인 처리한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사상 초유로 우리 대표 5명이 동시에 사법 처리되는 이게 상당히 뭐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다. 아, 이래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군요. 예. 네.
예, 그렇다면 지금 5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죄목을 감안을 하면은 가장 순서대로 이렇게 교도소 갈 또 형량이 가장 높을 만한 순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나열을 해 주시죠. 가장 무거운 죄는 역시 이재명입니까? 무거운 죄는 이제 그 저는 문재인으로 봐요. 아,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네. 이재명이는 전부 이게 뭐 돈, 부패, 예. 잡범인데. 잡범 수준이죠, 잡범. 근데 그 문재인은 전부 국사범이에요. 아, 완전히 USB 북한에 뭘 퍼주거나 그렇죠.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평양 갔을 때 왜 여러 번 공수한다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런 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안보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렇군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하. 지금 물론 이게 조금 이재명 때문에 뒤로 밀렸지만 총선 후라했잖아요. 가장 큰 범죄자는 이게 문재인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이죠. 문재인, 이재명. 이재명. 예. 그다음에 송영길. 송영길. 어허. 뭐 추미애, 이해찬 그건 뭐 다 비슷하죠. 그렇군요. 가장 이게 큰 주범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예컨대 총선 전 이재명, 총선 후 문재인 이런 구도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그 가능성과 배경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동시에 총선 전에 아예 문재인까지 사법 처리 이거는 지금 검찰 수사 인력으로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시에 지금 하기는 이제 좀, 그 검사들요. 네. 참 이게 고생 많이 제가 취재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주말에 주로 전화하면요. 항상 이게 출근해 있어요. 아, 중앙지검의 그 특수부 반부패부를 하잖아요. 네. 이게 조국 때 제일 많았어요. 조국 때는 4부까지 있었어요. 아하. 그리고 한부의 숫자가 많았어요. 왜 우리 박근혜 이명박 때 다 때려잡는다고. 그렇죠. 조국 때. 근데 그 이후에 많이 줄여가지고 네. 지금은 1, 2, 3부밖에 없어요. 아, 반부패부가. 많이 줄었군요. 그다음에 검사도 부장, 부부장 빼면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뭐 7, 8명, 몇 명 안 돼요. 아, 평검사들. 예. 네, 예.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재명도 많지만 그렇죠. 이번에 그 송영길도 있고 네. 그다음에 50억 클럽 박영수까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큰 사건이에요. 아하. 지금 여기 박영수 사건도 검사 2명이 제가 알기로 이게 거의 뭐 2, 3명이 하는 거예요. 왜? 인력이 없으니 네. 일부가 박영수 특검 50억도 그게 보통 사건이냐고. 그렇죠. 은행장이 2명이나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 거기에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나머지 빼가지고 백현동 이재명이 백현동 압수수색 할 게 많잖아요. 지금 정바울 김인수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일부도 힘든 거예요. 지금 2, 3부도 마찬가지로 진짜 힘들고. 근데 더 힘든 게 뭐냐? 공판이에요. 아. 지금 여기 검사 중에 3분의 1이 공판에 매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하러 가야 되잖아. 네. 근데 이재명이 재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수사하다가 재판하러 하루 종일 가 있어야 돼. 네. 재판 담당을 공판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예. 네. 근데 일반 사건 것 때문에 공판 담당하는 검사가 따로 있는데 따로 있죠. 이재명 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 가야 돼요. 아. 왜? 공판검사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사 인력이 한 3분의 1이 공판 때문에 빠져 있고 나머지도 사건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이게 진짜 검사들이 요즘 힘든 상황이고 그렇군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게 문재인까지 동시에 또 치기는 왜냐하면 대검 지휘부도 또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검에 들어보면 이게 총선 전에 이재명이 확실히 정리하고 예. 그다음에 총선 후에 문재인 정리한다. 이렇게 큰 그림을 지금 이원석 총장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검사들의 지금 구조, 구성원들 자체가 우리 시청 여러분들도 아유 제발 좀 이재명, 문재인 이제 더 이상 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이 저렇게 미적거리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텐데 예,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증에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총선에서 다시 역풍이 민주당 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예, 국민의힘 집권당이 과반을 넘지 못한다 할 때는 그렇다면은 이재명의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이른바 사법 처리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들 텐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전망과 예측을 하면 됩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에서도요. 네. 제가 총선 전에 이재명, 총선 후에 문재인 정리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총선 승리 후. 승리 후. 총선의 승리 후에만 문재인이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총선에서 네.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한다. 네. 이러면 이게
정권이 바로 레임덕입니다. 그렇겠죠. 네. 바로 이게 그 힘들어지고 우리게 문재인 처벌도 어려워지고 네. 우리 역풍이 오가지고 아마 이제 그 진짜 저는 레임덕이 올 겁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든 총선을 승리를 해야 된다. 네. 그게 절체절명의 과제죠. 총선 승리. 그것만 돼야만 문재인까지 확실히 정리될 수 있다. 네. 이게 저는 완전한 정권 교체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 정권 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절반이죠. 음. 행정 권력만 교체가 됐지. 그렇습니다. 사법 권력은 아직 김명수가 9월 달까지 있고 이제 한 명 한 명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즉 네. 교체 과정에 있고 아직 입법 권력은 그대로거든요. 그대로죠. 그대로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총선 승리돼야만 완전하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이게 완전하게 저는 뭐 법치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래 네. 봅니다. 네. 예, 예,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통해서 이번 총선,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가 다시 한번 도출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또 이게 인간이 다 하는 일이라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게 또 소용돌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시 이재명의 간괴로 여러분들이 또 속아 넘어가셔서 많은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 손을 들어준다면은 총선에서 그들이 또 희희낙낙하는 또 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재명의 사법 처리, 문재인의 사법 처리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레임덕, 이른바 쩔룩거리는 오리에서 제대로 된 검찰 권력, 이런 거 단죄, 이런 것들이 가능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선이라든가 앞으로의 내년 우리의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갈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더 서너 가지 질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또 오늘 못다한 질문, 이거는 아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우리 서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셔서 또 오늘도 몇십만, 수십만, 뭐 최소한도 한 4, 50만 또 이 시청률은 금방 기록될 걸로 저는 봅니다. 물론 시청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이 좋은 그 콘텐츠, 이 유익한 정보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야 이른바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끝날 때 그냥 휙 나가지 마시고, 제가 오늘 한 번도 좋아요, 구독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은 제대로 눌러져 있는지,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구독 또 좋아요가 제대로 켜져 있는지 우리 스패너님들의 요청대로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면은 우리 이 방송, 서 변호사님과 하는 이 방송이 널리 퍼질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말 하나 인용해야 될 것 같아요. 기꺼이. 그 중에 그 이해찬, 해골찬 있잖아요. 해골찬. 제가 이게 정말 싫어하는 정치인데 말이 많다 보면 혹가닥 한 마디씩은 쓸 때가 있어요. 쓸 때가 있습니까? 한 마디씩은. 뭐냐? 예. 뭐랬냐면 이게 특강할 때요. 예. 야, 여러분들 쓰레기 방송, 쓰레기 신문 보지 말고 좋은 유튜버 골라보십시오. 이랬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KBS, MBC 쓰레기 방송 보지 말고 저는 아시아투데이 좋은 유튜브 좀 골라서 많이 봐주시면 어떨까 이 말씀 드립니다. 아주 끝 마무리도 아주 상쾌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이해찬의 좋은 말을 어디서 인용을 한다고 그러길래 이게 궁금하다. 아주 역시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같은 방송 보지 말고 좋은 유튜브를 봐라. 지금 KBS의 이영풍 기자인가요? 지금 혼자 독립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도 각수를 보내주시고요. 이른바 공영방송, 이게 제자리 설 때까지 여러분들 힘차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방송, 아시아투데이가 그중에서 좋은 방송, 이미 저는 제 이름을 걸고,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아투데이의 사실상 주인공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체크를 해주시고, 저는 내일 오전 11시
정각의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여러분을 생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소 변호사님과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